여보, 다음 달에 수빈이 돌인데 어떻게 할 거야? 돌잔치 할 생각이야? 돌잔치 해야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지. 그래? 괜히 사람들 불러서 일만 키우는 건 아닐까 모르겠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에이, 꼭 친구들만 오라는 법이 있나?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실 거고. 내 친구들이나 우리 친척들도 많이 올 거니까 괜찮아. 결혼식 때도 내 쪽만 하객이 너무 없어서 창피했는데 굳이 그런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당신 친구들이나 친척들한테 망신만 당할 것 같은데. 친구가 좀 없을 수도 있지. 뭐 어때? 결혼식이야 어쩔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딸이 주인공이니까 돌잔치는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돌잔치는 요즘 어디서 하지? 뷔페 같은 곳은 엄청 비싸잖아. 조금 비싸긴 해도 괜찮은 곳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축의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돌반지 사오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금값도 비싸니까 손님 대접은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뒷말이 안 나오지. 괜히 너무 비싼 곳에서 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거 아니야? 본전 못 찾으면 어때? 우리 딸 첫돌 축하해주러 사람들이 와주는 것 자체가 고마운 일이잖아. 나도 옛날 돌잔치 사진 보면 재미있고 그래. 부모님들도 평생 기억 남는다고 하시더라. 알겠어. 어머님, 아버님도 돌잔치에 관심 많으신 것 같더라. 당신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럼 당신이 장소 같은 거 다 알아봐주면 안 돼? 그래, 내가 알아볼게. 요즘은 돌잔치 행사 진행하는 업체에서 답례품 같은 것까지 다 알아봐서 해준다고 하더라.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나중에 몇 명이나 올 건지 그것만 알려주면 돼. 나야 뭐 우리 부모님 두 분이랑 언니랑 올 사람 다 해봤자 5명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혼식에도 10명밖에 안 왔는데 돌잔치라고 별다르겠어? 그런가? 알겠어. 그럼 예전 결혼식 할 때처럼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응, 그냥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저는 3년 전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예쁜 외모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내였지만 연애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했던 점은 아내에겐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 동기들은 물론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의 직장 동료,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까지 제 지인들만 해도 수백 명은 넘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꺼려하는 아내가 안타까우면서도 동시에 계속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연애를 2년 하고 저희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는데 결혼식은 더 놀라웠어요. 아내는 결혼식에 부를 하객이 계속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알고 지내는 사람이 없고 직장 동료들도 초대하고 싶지 않다 말했고 처갓집 식구들도 다른 친척들이 거의 없어서 올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식장에서 요구하는 최소 하객 인원이 있긴 했지만 어차피 저희 측 하객만 해도 4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었어요. 설마 했지만 진짜로 저희 결혼식 때 신부 측 손님은 총 12명이 왔었고 나중에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도 저희 쪽 사람들이 아내 쪽으로 넘어가서 사진을 찍을 정도였죠. 그래도 결혼 생활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범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하고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냈어요. 아내가 작년에 예쁜 딸을 낳았고 그렇게 세 식구가 또 정신없이 즐겁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결혼 전에는 친구들이나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지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니 저 역시도 아내처럼 만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모처럼 돌잔치를 통해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났고 무려 1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우리 딸 돌잔치를 찾아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하고 답례품도 대접하느라 생각보다 돈을 많이 썼지만 들어온 축의금으로 대부분 메꿀 수 있어서 다행이었죠. 현금 대신 돌반지를 주신 분들도 꽤 많았기에 거의 20돈에 가까운 반지를 받아서 잘 보관해두고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옷장 서랍 안에 수빈이 돌반지 못 봤어? 분명히 내가 보관함에 잘 넣어둔 것 같은데 안에 내용물만 싹 사라졌네. 수빈이 돌반지? 그건 왜? 아니, 왜긴 왜야. 그냥 한번 꺼내서 보려고 했지. 사진도 찍고 싶어서. 그거 다 팔았는데. 팔았다고? 아이 돌반지를? 대체 왜? 아니, 뉴스 보는데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지. 우리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팔아?
그냥 계속 갖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수빈이 시집갈 때 주려고 했는데. 계속 놔둬봤자 뭐해. 가격 좋을 때 빨리 팔아서 필요한 곳에 써야지. 진작에 팔았어. 그럼 급한 돈은 어디 있는데? 금반지가 20돈도 넘었잖아. 요즘 시세로 1,000만 원 돈이라고. 엄마 집에 냉장고랑 세탁기가 너무 낡아서 그거 바꿔드렸어.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내 가방 하나 샀고. 당신 요즘 못 보던 가방 생겼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우리 수빈이 돌반지 팔아서 산 가방이구나?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왜? 대체 뭐가 문젠데? 어차피 옷장 안에 처박아두기만 하는 것보다는 가격 좋을 때 팔아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그러면 나한테 먼저 물어보기라도 했어야지. 당신 마음대로 말도 없이 팔아서 다 써버리면 어쩌자는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배우자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 얼마 하지도 않잖아. 겨우 돈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다시 갚을게.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신이 장모님 댁 세탁기 냉장고 바꿔주고 싶어서 나한테 이야기했으면 충분히 우리 가진 돈에서 해드렸을 거야. 비상금으로 그 정도 돈은 항상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딸 돌반지는 다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대체 왜 팔아버린 거야? 다시 살 수 없기는 왜 없어? 금은방 가서 사면 되잖아. 그런 말이 아니잖아. 여보,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배신당한 기분이라니까. 무슨 반지 몇 개 내다 팔았다고 배신 이야기까지 해. 당신이야말로 몇 푼 안 하는 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내 돈으로 다시 사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크게 실망할 것 같아. 반지를 다시 사다 놓건 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 자꾸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거야? 이미 팔아서 써버렸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고. 당분간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러던가. 아니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지금 끝내도 좋고. 그럼 나 오늘부터 엄마 집에서 지낼게. 수빈이는 당신이 어머님한테 맡기던지 알아서 해. 뭐? 오늘 집을 나가겠다고? 당신은 뭐가 그렇게 간단해? 끝내자는 이야기잖아. 서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돌반지 값은 내가 나중에 보내줄게. 그럼 됐지? 아내는 정말 그 길로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문제로 대화를 하고 아내에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갑자기 극단적으로 대처를 하더라고요. 연애하던 시절부터 이번 일이 있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대신 손쉽게 끝내자고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 사람과 가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차라리 여기서 끝내고 제가 아이를 키우며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요. 친구가 없고 직장 생활을 8년 가까이 했어도 주변에 친한 지인 하나 없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제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나 퇴근했는데 여보 또 어디 나갔어? 배고픈데 집에 밥도 하나도 없고 냉장고도 텅텅 비었네. 당신이 집에서 살림 맡아서 한다고 했으면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뭐야, 당신 오늘 야근하는 날 아니었어? 나 잠깐 앞에 친구 만나러 나왔어. 근데 나 저녁 먹고 좀 늦게 들어갈 것 같은데 뭐라도 시켜 먹고 있어. 내가 당신 밥 차려주러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맨날 나만 보면 밥 타령이야? 당신이 맞벌이 하기 싫다고 먼저 집에서 살림한다면서? 살림한다고 했으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밥은 차려줘야 하는 거 아냐? 어떻게 맨날 외식 아니면 배달 음식만 먹고 살아? 나 요리하는 거 자신 없단 말이야. 뭐하러 잘하지도 못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해? 그냥 사다 먹는 게 훨씬 이득이지. 그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뭔데? 청소도 거의 안 해서 참다 못해 내가 청소기 돌리고 빨래는 갈아입을 옷 없다고 통사정해야 그때 한 번씩 세탁기 돌리는 게 전부잖아. 빨래 건조기 돌리면 개고 정리하는 것도 전부 내가 하고 있는데 밥까지 안 하면 당신이 하는 집안일이 대체 뭔데? 당신은 진짜 나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나 보네. 다른 남자들은 결혼한 아내 힘들까봐 퇴근하고 돌아와서 집안일까지 전부 다 알아서 한다는데 왜 나는 맨날 당신한테 밥 차려달라는 소리나 들어야 돼? 밥 차리는 게 당신 일이잖아. 집안일 전부 알아서 한다면서? 생활비도 150 적다고 해서 200만 원 주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냐? 당신은 왜 그 나이 먹고 혼자서 밥도 못 챙겨 먹냐고. 내가 너한테 밥 해주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오늘 집에 안 들어갈 테니까 밥을 차려 먹던 시켜 먹던 당신 혼자서 맘대로 해. 진짜 해도 너무한다. 나 너한테 사기 결혼 당했다고 생각해. 이럴 바에는 맞벌이 하면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쓰고 말지. 지금 나보고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결혼 전에는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그런데 왜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야?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너무 부딪히는 일이 많아서 제대로 된 신혼생활 해보기도 전에 지옥이 먼저 시작되더라고요. 결혼 전까지는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던 아내가 한 달 만에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싶다며 징징대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 부부가 맞벌이하면서 생활비는 물론 적금 계획까지 다 세워놨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일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하니까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든 잘 달래면서 정리라는 게 힘들면 무턱대고 당장 그만두기보다는 병가나 휴직 신청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집에서 집안일을 열심히 해서 내조를 할 테니까 한 번만 자기를 이해해달라더군요. 출근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이 날 것 같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그만두게 하고 달라는 생활비 주고 한동안 지켜보고 있었죠.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정말 상상 그 이상이었어요. 빨래와 청소는 물론이고 하루 한 끼 집에서 먹는 저녁 밥상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이런저런 핑계로 밤늦게 집에 들어왔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늦어?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고 뭐 하는 거야? 언제부터 당신이 날 기다렸다고 그래? 그냥 먼저 자. 난 좀 더 놀다가 알아서 집에 들어갈게. 당신이 외박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들어가도 외박은 아닌 거지? 너 남자 만나고 있지. 저번에 몰래 새벽에 통화하던 그놈이야? 뭐야, 이제 내 전화까지 엿듣는 거야? 이거 완전 사생활 침해잖아. 내가 밖에서 뭐라고 다니던 말던 당신이 무슨 상관인데? 내가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엄연히 결혼한 부부라고. 연애할 때는 몰라도 지금 바람 피웠다가는 바로 이혼이야. 이혼, 너 말 잘했다. 쥐꼬리 같은 푼돈 주면서 맨날 밥 차려달라는 소리나 하는데 이혼은 내가 먼저 할 말이었어. 너랑 이혼하고 그냥 내 첫사랑 성훈이 오빠랑 다시 재혼하고 살면 그만이야. 뭐? 성훈이? 그 자식 이름이 성훈이었구나.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바람 피우고 다닐 수가 있어? 너가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이랬겠니? 무조건 너 잘못이야. 너가 먼저 나를 밥 해주는 사람 취급했잖아. 나가서 일하는 것도 싫고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싫으면 대체 결혼을 왜 한 건데? 아, 몰라. 성훈이 오빠는 돈도 자기가 다 벌어오고 집안일도 다 하겠다면서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는데 당신은 진짜 답이 없다. 우리 진짜 이혼하는 거밖에 안 남았어. 시간 더 낭비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 아내는 역시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우고 다녔고 제가 추궁을 하자 아니라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어요. 바람 피우던 사실이 들켜버리자 아내는 제게 먼저 이혼을 이야기했고 저 역시도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더는 이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평소 말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막무가내로 우기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였죠. 다음날 이혼 변호사를 찾아서 아내와 상간남을 고소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전날 술을 진탕 먹고 잠이 들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외박을 했더라고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집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아무 상관없다 싶어서 씻고 나갈 준비를 하려는 찰나 아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이혼하는 거 맞지? 어차피 할 거라면 좀 빨리 진행해줘. 괜히 시간 길게 끌 필요 없잖아.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까 내 짐 잘 챙겨서 이쪽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서로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 건 당신이나 나나 똑같을 거 아니야. 당신 짐은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내가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언제 포장하고 있어? 지금 변호사 만나러 가는 중이니까 앞으로 이혼 소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 말고 우리 변호사랑 직접 연락해. 무슨 이혼하는데 변호사까지 필요해? 그냥 서류 도장 찍고 헤어지면 끝이지. 당신, 남자가 진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나올 거야? 법대로 확실하게 처리하는 것뿐이야. 아무튼 나는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집에 들어오던 말던 그놈이랑 살림을 차리고 살던 말던 당신이 알아서 해. 안 그래도 그럴 생각이야.
그건 그렇고 나한테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얼마 줄 생각인데? 대충 액수라도 미리 알아야 새로 신혼집 구할 때 참고하던지 하지. 재산 분할? 위자료?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너랑 나랑 살면 얼마나 살았다고 재산 분할을 해달래. 게다가 너 결혼하자마자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한다면서 놀고 먹었잖아. 기억 안 나? 놀고 먹긴 누가 놀고 먹었다고 그래?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안 한 게 뭐가 있어. 얼렁뚱땅 헛소리 하면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계산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야. 나라고 변호사 못 구할 줄 알아? 변호사를 구하든지 판사를 구하시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고, 아무튼 난 이만 바빠서 너랑 더 떠들 시간 없어. 너나 그놈이나 위자료 줄 돈이나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와 동시에 저는 아내의 상간남에게 또 다른 소송을 걸어버렸죠. 법이고 뭐고 뭔지 몰라서 막무가내로 우기기만 하던 아내는 재산분할이니 위자료니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자 한 달 만에 다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오빠, 우리 얘기 좀 해. 난 너랑 더 이상 할 이야기 없다 했잖아. 나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해. 그게 아니라, 오빠.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오빠한테 잘못한 것 같아. 성은 오빠랑도 결국 헤어졌어. 위자료 이야기도 안 할 테니까 최소한 나한테 걸린 소송만이라도 오빠가 취소해주면 안 될까? 그런 건 소송 취하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뭔데? 너는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는 것뿐이고 옛날 같았으면 너는 지금 콩밥 먹고 있어. 진짜 내가 화나면 너네 가족 모두 이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해주는 수가 있으니까. 당장 돈이 없으면 너희 부모님한테 빌려서라도 나한테 위자료 준비해. 나 진짜 우리 아빠가 가만 안 둘 거야. 오빠도 우리 아빠 성격 잘 알잖아. 내가 엄마한테 1,000만 원은 빌릴 수 있는데 그거 받고 용서해주면 안 돼? 그쪽 집안 사정은 내가 상관할 바 아니고 너나 그놈이나 최소 2,000만 원은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앞으로 따로 연락하지 마. 너랑 별로 말도 섞기 싫으니까. 오빠는 나보다 돈도 많잖아. 대체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6개월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7살 연하에 예쁘고 착한 여자라 생각해서 결혼까지 결심했는데 이 정도로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한 여자인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바람을 피워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답니다. 연애하던 때처럼 이혼하고 헤어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나봐요. 어른이 별게 아니고 본인 행동에 책임질 수 있어야 어른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벌어다주는 돈 쓰면서 마냥 놀고 먹고 남자나 만나고 다니려 했나 본데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끝까지 맛보여주고 말 거예요. 위자료 줄 돈 없다고 해봤자 지구 끝까지 인생 끝까지 쫓아가서 다 받아낼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